한 나라가 가장 위대한 영웅이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리올라누스의 전설은 그 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장 용감한 병사였고 자신의 피를 바쳐 도시를 지켜낸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을 배신한 자가 되었고 적군을 이끌고 로마의 성문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코리올라누스는 갓 태어난 로마 공화국의 영광을 사랑하는 귀족이었지만 다른 모범적인 귀족들처럼 플레부스, 즉 평민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적도시 코리올리를 거의 혼자 힘으로 함락시키며 그 유명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검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정치에도 자신이 나약하다고 여겼던 평민들의 요구에도 도무지 인내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존심과 로마 서민들에 대한 멸시는 결국 그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치열한 정치적 다툼 속에서 그의 민중에 대한 증오가 끝내 우세해졌습니다. 그는 반역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겸손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오히려 고소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추방 선고였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가장 위대한 영웅을 내쫓았습니다. 코리올라누스 같은 남자에게 그런 굴욕은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에 눈이 멀어 그는 조용히 추방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로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곧장 당시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던 적인 볼스키족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배신은 완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적에게 내어주고 단 한 가지 복수만을 요구했습니다. 전장에서 그를 두려워하던 볼스키족은 이제 그를 자신들의 장군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코리올라누스는 적군의 선봉에 서서 로마의 방어선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전술과 모든 약점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하나둘 그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지금까지 알아온 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웅이 지휘하는 볼스키족 군대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며 도시 성벽 밖에 진을 쳤습니다. 로마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를 멈추어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원로원 의원들, 옛 친구들, 사제들을 차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리올라누스의 자존심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호소를 거절했고 자신을 버린 그 도시를 불태우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 배신의 행진이 멈추게 된 것은 로마가 마지막 수를 꺼내 들었을 때뿐이었습니다. 로마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사절단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 선두에는 그의 자존심조차 무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볼룸니아, 아내 버질리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의 애국심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녀들은 아들이자 아버지인 그로서의 명예에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들인지 아니면 로마의 적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을 준 그 남자의 손에 가족이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을 살아서 지켜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끝까지 냉혹하기만 하던 장군도 마침내 가족의 무거운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파괴하라는 명령만큼은 도저히 내릴 수 없었고 그래서 군대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살려둠으로써 그는 이번에는 새로 얻은 동맹인 볼스키족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에 대한 승리를 눈앞에서 빼앗겼다고 분노한 볼스키족은 코리올라누스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온 그대로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조국과 자기 자존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주저없이 조국이 아니라 자존심을 택할 만큼 그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남자였습니다.